나를 데리고 가네 5월의 썰만이 숨쉬는 기차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누군가에게는 친구들과 떠나는 우정여행이 떠오르겠고,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이별여행, 누군가에게는 논산훈련소로 가는 입영열차. 저는 개인적으로 가수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경춘선이 생각나네요. 오늘의 이츠스토리는 근대에 탄생한 가장 오래된 육상 교통수단으로 대한민국의 국유철도 영업과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공기업 코레일입니다. 코레일, 코리아 레일로드 코퍼레이션, 한국말로 한국철도공사라고 불리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유일한 국영철도 회사였지만, 최근에는 주식회사 SR이 운영하는 민간 투자사업 고속열차 SRT와 고속철도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따 따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코레일은 1894년 조선시대 의정부 공무암은 철도국을 전신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의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조랑말, 발구지, 인력거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기다란 기차라는 게 생긴다는 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런데 사실 철도는 당시 힘없는 조선을 약탈하기 위한 강대국의 계략에 불과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을 개통하고 부산에서 신의주간, 한반도 종간철도를 비롯해 전국의 철도를 연결했습니다. 조선 전국 철도망은 대륙 침탈의 발판이 되어 만주, 중국 본토로 대규모 일본군 병력이 이동하고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철도는 국민들이 먼 거리를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준 교통수단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족의 애환이 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쓰인 철도국이란 명칭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미 군정 때 운수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교통부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철도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철도청은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40년 넘게 사용되다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뭐고? 한국철도공사는 뭐고? 철도기술연구원? 보통 철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코레일이죠. 당장에 KTX를 타거나 지하철 1호선만 타도 코레일이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철도의 소유권은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철도구 자체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에 대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맡고 있어요. 열차 운행과 관리를 하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죠. 반면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에 관한 인프라를 책임지며 역사도 새로 짓고 철도를 건설 관리합니다. 그런데 왜 40년 넘게 이어오던 철도청이 왜 분리 축소됐을까요? 바로 지독한 적자 발생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70, 80년대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철도보다는 도로 건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철도보다 자가용을 더 이용하게 됐고, 철도청의 적자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철도청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공사화, 두 번째 민영화, 세 번째 분할 민영화. 그런데 민영화는 법률의 미비와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좌절됐고, 공사화는 노조의 반발로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20년을 끌고 오던 문제를 노무현 정부 때 공사화 추진으로 실행에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이 민간 투자사업 고속열차 SRT. 이때를 기점으로 진짜 코레일도 민영화되는 거 아닌가? 기차요금 완전 오르는 거 아니야? 철도 공공성 너무 훼손한다 등등 많은 말들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KTX와 SRT 통합 추진을 약속했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까지 통합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달 취임한 나이슨 코레일 신임 사장도 철도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 국민의 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 정책 결정에 긴밀히 협력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최우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죠. 아마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합을 찬성하는 쪽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사회적 약자도 마음껏 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쪽은 철도 경쟁 체제로 인한 순기능은 외면한 채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광명에서 파리로 가는 유라시아 고속열차 승차권 보신 적 있으세요?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북한의 김여정, 현송월이 서울에서 KTX를 타고 강릉도 다녀오고 같은 해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때 남북철도 연결이 화두가 된 적이 있었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철도 공동조사도 실시했었죠. 북미 관계가 악화되자 이 모든 것은 타노스의 핑거스냅처럼 모든 게 없었던 일이 됩니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개통만 된다면 북쪽의 안변, 고원, 함흥, 김책, 나진, 두만강, 더 가면 중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도 만날 수 있어요. 그 경제 효과도 어마어마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과 신의주로 있는 경의선이 연결되면 앞으로 30년간 무려 14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고요. 광물자원 수입 대체 효과만 540억 달러 이상의 물류 비용까지 절감되니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20년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겨있는 철도 역사. 이제는 철도 강국으로서 순전히 대한민국 기술로 만든 열차가 서울역에서 출발해 평양, 신의주,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베를린, 파리까지 운영하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